15. 위험한 질주. 리차드는 어느 때보다도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한 저스틴은 대강은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어른을 보채는 아이처럼 리차드를 재촉하며 물었다. 로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경감이 먼저 공항으로 떠났다는군. 그럼 떠나지 않았나요? 그 방에 같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같이 있으면서 없다고 했다면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요. 리틀벨 기억해? 리틀 벨. 우리가 야외 식당에서 경감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생각나요. 전화 도중에 그 소리가 들렸어. 말은 못하게 했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그렇군요. 저스틴도 비로소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역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로만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짓도 불사할 것이다. 빨리 가요. 그런데 도착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우선 가봐야지. 경찰에 연락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 경감의 목숨이 위태로울 테니까. 로만이 모든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진 이상 모든 상황을 리차드는 어렵지 않게 추리해낼 수가 있었다. 공범자가 있다고 해도 대개는 서로가 불신하기 마련이고 끝내는 서로 간의 싸움으로 반드시 어느 한쪽이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로만은 누군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역시 거금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있는 하그랜드 경감은 직속상관이며 결코 돈에 현혹될 사람이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뿐이다. 돈에 눈이 뒤집혀 남작을 살해한 로만이 하그랜드 경감을 그냥 둘 리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마 경감까지 살해할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 후에 로만은 런던이 아닌 제3국 어딘가로 도망쳐 은둔할 것이다. 사건이 전개되기 전 리차드의 이와 같은 추리는 한 점의 착오도 없이 정확했다. 정확한 추리와 상황 판단력은 사건을 신속하고 착오 없이 처리하기 위한 리차드의 사전 준비 작업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로만은 이미 하그랜드 경감을 벗어날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수중에 막대한 현금이 있는 한 그를 막을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부패한 음식에 파리가 꼬여드는 것과 같이 돈만 주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살인 청부업자가 있는 세상이다. 전 미국에도 독버섯처럼 서식하는 살인자들의 숫자는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로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로만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품에 지니고 있는 돈과 비례에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마지막 각오까지 끝낸 로만에게 하그랜드 경감은 거추장스러운 짐짝과 다를 바가 없었다. 로만은 검은 장갑을 천천히 끼었다. 침대에 앉혀진 상태로 전신이 묶이고 입에 테이프까지 붙여진 하그랜드 경감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눈을 뜨고 있다는 것과 얕고 빠르게 가슴이 움직인다는 것이 전부였다. 경감은 두 눈으로 낱낱이 보고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그랜드 경감은 리차드보다 한 발 앞서 로만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것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로만을 더욱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지만 로만은 경감이 그 사실을 런던 경시청에 은밀히 보고했다는 것도 아주 우연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 이미 각오한 일이지만 만일 런던으로 돌아간다 해도 로만은 즉시 체포될 것이다. 그는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두 눈을 치켜뜨고 있는 하그랜드를 향해 조소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어요, 경감님? 입이 틀어막힌 경감은 대답도 그렇다고 손이나 발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왜요? 당신의 천재성이 마지막에 뒤집힌 건가요? 하그랜드 경감은 막힌 입으로 무엇이라고 웅얼거렸다. 몸을 뒤틀어 보기도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다. 수사관 경력을 통해 로만은
하그랜드 경감을 완벽하게 결박할 수가 있었다. 이 순간 하그랜드 경감은 메인 부부를 생각하고 있었다. 묘한 일이었다.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뿐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주지 않으면 로만에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묘한 위기감과 긴박감조차 느껴졌다. 조금 전 걸려왔던 전화가 리차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경감은 떨림조차 느끼지 못했다. 때마침 리틀벨이 소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메인 씨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틀림없이 그를 살리기 위해 달려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로마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직속 상관에게 잠옷 동정하는 투로 말을 걸었다. 정말 안 됐군요, 경감님. 간발의 차이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운명 앞에서 경감은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경감님, 모를 척 할 일이지 무엇하러 그런 일을 보고했죠? 모른 척 했으면 나도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경감의 두 눈에 절망과 분노의 빛이 뒤섞여 번뜩였다. 수족이 자유롭다면 로만이 비록 자신보다 젊다고는 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싸우고 싶었다. 싸우다가 죽는다면 이보다는 덜 억울할 것 같았다. 양손에 검은 장갑을 낀 로만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감을 결박한 후 곧장 프론트에 헬기를 부탁해 놓았다. 자동차를 이용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돈이 있으므로 제트기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돈만 가지고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였다. 여보세요? 프런트죠. 네, 프론트입니다. 717호 로만입니다. 헬기는 어떻게 됐소? 그를 쳐다보는 경감의 눈에 절망의 빛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로만 씨. 곧 헬기가 도착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호텔의 프론트에서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언제나 고객이 원할 경우 호텔 측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자금을 많이 가진 손님일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이봐요. 난 지금 즉시 공항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오. 다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소. 로마는 헬기를 부탁할 때 행선지는 공항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 사실상 로마는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그랜드 경감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런던 경시청에 자신의 행적이 모두 보고되어 있으므로 경시청 사람들은 런던에서 경감이 자신을 체포해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들을 로스앤젤레스까지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항에서 여객기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로마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도 확신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 죽은 남작이 쥐고 있던 총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의 의혹을 느끼긴 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는 않았다. 리차드가 직접 뛰어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로마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아직까지는 안전할지 몰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또 다른 차선책도 마련해 놓았다. 헬기에 일단 탑승하기는 하지만 상황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다른 공항으로 날아갈 작정이었다. 미국에는 사설 비행장이 여러 곳에 있다. 그 가운데서 한 곳을 찾아 소형 비행기를 전세낸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원하는 어떤 지역으로도 도망갈 수 있으며 수중에 두둑한 돈까지 있다고 생각하자 로마는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이제 드디어 경감과 작별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먼저 경감을 처리한 후에 헬기가 도착하는 대로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얼굴에 잔인한 미소를 띄우며 커다랗게 뜬 경감의 두 눈을 내려다보았다. 이봐요, 나이젤. 로마는 이제 경감에 대한 예의를 잊어버린 듯 말했다. 그동안 줄곧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게 뭔지 짐작하겠어? 묶여있는 경감이 몸을 뒤틀리듯 움직였다. 당신같이 건방지기 짝이 없는 돼지 밑에서 조수 노릇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경감. 경감의 입속에서 헛소리 비슷한 웅얼거리는 소리가 잠깐 들렸지만 이내 뚝 그쳤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경감. 이번에도 경감의 두 눈에서 불이 뿜어나올 것 같은 열기가 돌았다. 로만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짐승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동안 엄격하게 지켜왔던 경감과 조수의 입장을 뒤바꿔보려는 로만의 태도가 경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간은 어김없이 초조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초조의 한계를 뛰어넘은 긴박함이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교활하고 잔인한 범죄자에 의해 생사 여부가 달린 매우 긴박한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경감의 예측처럼 리차드는 그때 저스틴을 태우고 교통법규도 무시한 채 뉴파더 호텔을 향해 질주하는 중이었다. 한 가지 당신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네, 경감. 그래, 나를 남작의 동업자로 투입시킨 건 말이야. 아주 완벽한 작전이었지. 그렇게 부하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네 책임이야, 경감. 그가 짓거리고 있는 조소와 경멸을 묶인 채 듣고 있는 경감은 분통을 충분히 터뜨리고도 남을 만했다. 덕분에 난 그 돈을 클럽에서 바꿔치기 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남작은 아예 죽여서 없애버렸지. 모든 사건과 범행 일체가 로만의 입을 통해 밝혀지고 있었다. 경감은 지금이라도 리차드가 빨리 와주기를 난생 처음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다. 반평생 동안 어린 시절을 제외하면 한 번도 기도를 드리지 않은 그였다. 로마는 이제 자신의 모험담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시끄럽고 유난스럽게 털어놓고 있었다. 난 이번에 또다시 200만 달러를 손에 거머쥐었네, 경감. 이제 남은 일은... 로마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며 창문 밖의 동정을 살폈다. 저스틴이 남작을 만나도록 경감이 부탁했을 때 리차드는 전적으로 반대했었다. 영국 경찰이 신변을 보장해준다 해도 일단 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저스틴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돈 때문이었다. 경감은 영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막대한 돈을 출원해왔기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때 돈이 꼭 필요하다고 동조한 것은 로만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로만의 음모는 그때부터 이미 세워진 셈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나, 경감? 아니, 하그랜드? 경감은 발목이 묶인 두 발을 비틀었다. 그러나 발 뒤꿈치로 겨우 한 번 굴렀을 뿐이다. 그건 바로 당신을 영원히 잠재우는 일이지.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끝나게 된다네. 가엾은 경감. 같은 시간 리차드는 계속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 비교적 한가한 외곽도로를 골라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폭주였다. 여보, 무심코 백미러를 쳐다보던 저스틴이 다급하게 불렀다. 왜? 저기 경찰이 있어요. 그래? 갈림길 입구예요. 어쩔 수 없군. 리차드는 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던 모터사이클의 순찰 경관은 서둘러 쫓아오기 시작했다. 우릴 쫓아와요. 나도 알아. 젠장. 좀처럼 비속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리차드도 욕이 튀어나왔다. 교통경찰이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임무는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긴박감이 그로 하여금 평소와는 달리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모터사이클은 사이렌을 울리며 맹렬히 추격해왔다. 리차드는 뉴파더 호텔까지 남은 거리를 추정해 보았다.
아무래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으므로 우선 차를 길가에 세웠다. 급히 추격해온 경찰은 경계하며 서둘지 않고 리차드가 탄 차로 접근해왔다. 1초가 급한 리차드로서는 경찰관이 임무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집사람이 만삭입니다. 그래요? 경찰관이 반사적으로 저스틴의 배를 살폈다.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릅니다. 굉장히 급해요. 저스틴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제했다. 난데없는 임신이라니, 더구나 분만 운운하며 자신을 만삭의 임산부 취급을 하는 데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아직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저스틴을 한번 쳐다본 다음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임신한 여자치고는 너무 날씬한데요? 평소 체중이 조금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경찰관은 자기의 오토바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시가 급한 리차드는 힘껏 엑셀을 밟았다. 동시에 자동차는 요란한 굉음을 터뜨리며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총지. 경찰관이 소리쳤을 때는 이미 리차드의 자동차는 100여 미터도 더 나간 상태였다. 제게랄. 경찰관은 투덜거리며 정신없이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다시 경찰 오토바이와 리차드가 탄 자동차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는 가운데 치열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리차드는 나름대로 계산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속도와 간격이라면 다시 붙잡히지 않고도 뉴파더 호텔에 도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잠시 후 리차드는 도로에서 급히 돌아 호텔의 입구로 진입했다. 그때 거의 다 따라온 경찰 오토바이도 호텔 입구로 진입했다. 리차드와 저스틴이 호텔에서 서둘러 내리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이봐요, 이것 봐요. 둘은 이미 현관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거긴 산부인과가 아니고 호텔이에요. 호텔. 리차드는 급히 뛰어가면서도 뒤를 돌아다보며 소리치는 여유를 보였다. 우리 집사람은 언제나 호텔에서 분반해요.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던 경찰관이 다시 바라보았을 때 리차드와 저스틴은 이미 호텔 안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경찰관은 잠깐 헛것을 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을 지은 채 계속해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극히 짧은 순간 때문에 경감의 목숨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격식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마구 밀치며 뛰어가고 있었다. 16. 행복한 시간. 상황은 시시각각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었다. 리차드가 호텔의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 건물 옥상에서는 이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제압하고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로마는 프론트에 연락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각 리차드와 저스틴은 엘리베이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5층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었다. 계단으로 올라갈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빨라요. 왜 빨리 내려오지 않지? 리차드는 유난히 시간이 길다고 느끼며 초조해했다. 만만의 준비를 갖춘 로만이 전화기를 들었다. 로만 씨, 방금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곧 올라가겠소. 짐을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소. 듣고 있던 경감의 얼굴에 절망적인 표정이 나타났다.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인생 역정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로마는 권총 속의 실탄을 확인한 다음 침대에 앉아있는 하그랜드 경감의 곁으로 다가섰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소, 경감.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소. 덕분에 이제 부자가 됐으니 죽을 때까지 고맙게 생각하겠소. 삶과 죽음의 어긋난 대립이었다. 로만과 하그랜드는 서로 다른 갈림길에 서서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 죽음은 하그랜드의 몫이고 삶과 풍요는 로만에게 부여된 최고의 선택인 셈이다. 잘 가시오, 나이젤 하그랜드.
로마는 서서히 권총을 들어 경감의 관자놀이를 겨냥했다. 이젠 총구를 정확히 조준할 필요 없이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 한 발의 무쇠 덩어리가 경감의 머리를 관통하려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1초는 평소에 느꼈던 것의 수백, 아니 수만 배나 되는 것 같았다. 로만의 손가락이 권총의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기 시작할 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쏟아지듯 안으로 들어왔다. 리차드와 저스틴이었다. 난데없는 방해꾼의 로만은 놀라 당황했다. 리차드는 로만이 정신 차릴 틈도 주지 않고 힘껏 몸을 날려 덮쳤다. 로만은 그에게 떠밀려 바닥에 쓰러졌고 리차드는 로만을 부둥켜 안고 나뒹굴며 격투를 벌였다. 두 사람의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저스틴은 결박당한 하그랜드 경감을 서둘러 풀어주었다. 그 사이에 리차드는 그를 벗어나 도망치는 로만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리차드보다 젊고 힘도 강했으며 경찰학교 출신답게 무술도 수준급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경찰이 아니라 단지 쫓기는 범법자일 뿐이므로 몸에 익힌 무술로 리차드를 때려눕힐 여유가 없었다. 옥상에서 헬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타고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리차드를 뒤로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리차드 역시 필사적이었다.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해도 로만의 탈주는 반드시 막아야만 했다. 옥상에서는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한 채 대기 중이었다. 필사적으로 옥상으로 도망친 로만은 거세게 헬기 안으로 뛰어들며 소리쳤다. 이륙시켜! 조종사는 손님을 기다리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어리둥절하였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또 뒤이어 쫓아오는 리차드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했다. 뭘 해? 저기 또 한 사람이 당장 이륙시켜! 리차드는 헬기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정지. 조종사 이륙시키면 안 돼요. 조종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는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다. 뒤쫓아 달려온 리차드를 본 로마는 눈이 뒤집혔다. 그에게 붙잡히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조종석을 맡길 수가 없었다. 로마는 어리둥절해 있는 조종사를 벼랑간 헬기 밖으로 밀어버렸다. 무방비 상태였던 조종사는 아래로 떨어졌다. 로마는 경찰학교에서 익힌 조종술로 헬기를 이륙시켰다. 이때 뒤따라온 리차드는 점프해서 헬기에 겨우 매달렸고 두 팔의 힘으로 공중에서 지탱하며 헬기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조종하던 로마는 핸들을 잠시라도 놓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기어오르는 리차드 역시 그대로 방치할 수는 더욱 없는 입장이었다. 겨우겨우 발길질을 시도하긴 했지만 리차드는 가볍게 받아넘길 뿐이었다. 그때 저스틴과 하그랜드 경감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공중에서 헬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는 리차드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스틴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곁에 있는 경감의 팔을 붙잡았다.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만약 리차드가 헬기에서 떨어진다면 하는 생각에 저스틴은 숨도 쉴 수가 없었으며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했다. 다만 리차드가 무사하기만을 긴장한 상태에서 혼신의 정성으로 빌 뿐이었다. 리차드는 드디어 헬기의 조종실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상황은 훨씬 안전해졌다. 적어도 손을 놓쳐 떨어질 염려가 없어진 것이다. 로마는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리차드의 일격에 왼쪽 뺨을 얻어맞았다. 리차드는 우선 조종실에 있는 돈 가방을 집어 밖으로 내던졌다.
내 돈! 로마는 리차드에게 얻어맞는 와중에도 소리쳤다. 그건 가짜야. 리차드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방이 뒤바뀐 것은 로만이 하그랜드 경감을 결박하기 전 그가 로만의 행동을 런던 경시청에 보고한 직후에 취해진 조치였다. 리차드는 싸우는 도중에 로만이 도망칠 때 들고 있던 가방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았다. 로만과 격투하는 와중에도 리차드는 경감의 신호를 통해 재빨리 상황을 알아차렸다. 가방 속의 돈이 가짜라는 말에 로만은 핸들을 놓고 리차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는 헬기가 추락하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리차드를 죽이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리차드는 오히려 침착성을 되찾아 냉정하게 로만을 상대했다.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해 명치 끝을 힘껏 가격하자 로만은 기절했다. 자가용 헬기를 몰고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종을 할 수 있는 리차드는 조종석으로 얼른 자리를 이동한 후에 헬기의 기체를 바로잡으면서 천천히 능숙하게 착륙을 시도했다. 옥상에서 쳐다보고 있던 저스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됐어요, 경감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그렇군요, 부인. 하그랜드 역시 감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윽고 헬기가 리차드에 의해 옥상에 무사히 착륙하자 저스틴은 소녀처럼 뛰어갔다. 방금 의식이 회복된 조종사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상태여서 헬기와 저스틴, 하그랜드 경감을 번갈아 쳐다보며 정신을 차리는 중이었다. 여보, 다 끝났어. 저스틴은 빨리 남편에게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리차드는 기절한 로만을 조종실에서 끌어내는 중이었다. 경찰에 연락했어? 경감님이 하셨어요. 곁으로 다가온 하그랜드 경감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로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저스틴이 리차드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입을 다물고 있는 배려를 보였다. 로마는 이제 곧장 감옥으로 가야겠군요. 운 좋게 손에 넣은 200만 달러는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요. 비로소 저스틴은 리차드의 가슴에 힘껏 안겼다. 그녀는 죽었다 살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큰 기쁨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이 씨. 별 말씀을요. 이렇게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지금쯤 하늘나라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소리내어 웃었다. 메인 부부의 애정은 리차드가 경영하고 있는 메인 그룹의 모범적인 성장과 경영 실적만큼이나 유명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메인 그룹의 경영 실적은 가히 세계적이었다. 결코 경쟁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도산된 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총수인 리차드의 경영 철학이었다. 런던 경시청의 하그랜드 경감과 로만 경사에 얽힌 사건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도 리차드의 정의감과 용기가 무엇보다도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중에 떠 있는 헬기 안에서의 격투까지 불사하면서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다. 그날 밤은 메인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들은 그들만의 매우 특별한 게임을 즐겼다. 그들은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게임을 즐기곤 했다. 그날도 여지없이 그들은 로만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게임을 즐기는 중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체스 게임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말판이 다른 체스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있잖아요, 여보. 저스틴은 게임 도중 갑자기 말을 꺼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무슨 생각? 만일 로만이 진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탈취해가지고 무사히 헬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이미 긴 시간 동안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조건은 돈 내기였다.
누구든 패하면 용서 없이 돈을 내야 한다는 내기였다. 아마 그 돈가방이 떨어졌다면 로스앤젤레스에 돈으로 만들어진 비가 뿌려졌을 거예요. 돈비. 그거 재미있는 말이군. 그럼요. 200만 달러나 되는데. 글쎄. 리차드는 저스틴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말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상황은 저스틴보다 그가 유리하도록 진행되는 중이었다. 당신도 로만처럼 운이 다 된 모양이지. 보라고. 이걸 어디에 놓지? 저런! 저스틴은 비로소 자신이 불리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긴 메인 플라자 호텔이야. 여기에 오면 5,000달러를 내야 돼. 큰일 났군. 이들이 사용하는 말판에는 리차드가 말한 것처럼 각종 업소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호텔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어떤 패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기 금액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었다. 5,000달러씩이나? 물론이지. 난 지금 750달러 뿐인데 어쩌죠? 저스틴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그녀의 뇌리를 스쳐가는 옛일로 잠깐 미소를 띄우면서 말을 이었다. 그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녀의 생각이 기발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필경은 돈이나 물건이 아닌 색다른 제안을 할 것이다. 대신할 만한 것이 있었나? 물론 있지요. 궁금한데? 그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리차드는 빤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가 언젠가 있었던 것을 리차드도 기억해내었다. 결혼하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느낌은 철저하게 저스틴이 고수해온 편이었다. 가끔 리차드는 그녀의 벗은 몸을 밝은 곳에서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절대로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메인 부부는 언젠가 게임을 하면서 질 때마다 옷을 한 가지씩 벗는 게임을 했었다. 그때 리차드는 마치 결혼하기 전에 느꼈던 것처럼 기대에 가득 찼다. 당신 정말이지? 좋아요. 당신이 질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는 거지?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몇 배로 갚아야 해. 알겠지? 그렇게 시작한 게임에서 저스틴은 계속 패했다. 고의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에 없는 패배를 거듭했다. 자, 어서. 한 번 패할 때마다 리차드는 더욱 들뜬 표정으로 재촉했다. 한 번 약속한 이상 저스틴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저스틴도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벗으면서 약간 약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게임은 계속 진행되었고 저스틴 쪽에서 계속해서 졌다. 규칙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계속할 거야? 그럼요. 저스틴은 태어나려고 애쓰면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가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결국 이 게임은 저스틴이 리차드에게 알몸을 공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로만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가져다 준 만족감과 여유로움이 리차드로 하여금 저스틴을 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리차드는 저스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안 되겠어. 5,000달러 내. 정말 그래야만 되겠어요? 물론이지. 할 수 없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스틴은 언제 준비했는지 소파 뒤쪽에 있던 가방을 꺼냈다. 자, 어때요? 그녀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장난감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지난번 런던에서 가져온 그 가방이었다. 복면으로 변장한 하그랜드 경감과 지금은 교활한 범법자로 체포당한 로만이 훔쳐내려다 실패한 바로 그 가방이었다. 안 돼. 그건 위반이야. 위반이라고요? 위반이지 그럼. 지금껏 내 돈을 모조리 따놓고 그래도 부족해요? 당신 화났어? 몰라요. 난 정상적인 게임으로 이겼을 뿐이야. 알았어요. 저스틴의 기분은 어느 틈에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벌써 따뜻한 미소가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리차드는 저스틴에게 낮게 속삭였다. 우리 그만할까? 그게 좋겠어요. 그들의 가운데에서 쪼그리고 앉아 둘을 지켜보던 프리웨이가 작은 소리로 짖으며 나갔고 이때부터 그들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이어갔다. 소중한 순간을 위한 반지 선택. 막막하시겠죠? 예쁜 디자인이 중요할 수 있지만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동영상을 시청하세요.